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풍자입니다. 우리 4의 1을 시작할 때도 얘기했죠. 먼의일에서는 단어, 낙타에서는 역설, 그리고 웬만해선 죽지 않아에서는 풍자예요. 자, 요게 첫 번째 시험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이 4-2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또 하나는 얘가 영상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 즉 복합 양식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예전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 없던 단어니까 이번엔 꼭 나올 거야. 자, 복합 양식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 개념이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복합 양식성이라고 하는 게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영상을 매체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요소들이 있어? 얘가 시험 문제야. 알았지? 그거 시험에 나와. 그래서 제일 먼저 복합 양식성, 즉 영상 매체 자료는 뭘 사용하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시각적 요소다. 기억해야 돼. 시각적 요소 해놓고 선생님이 불러줄게. 자,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카메라의 거리, 각도. 요게 시각적 요소야. 그리고 자막 요런 것도 시각적 요소야. 근데 좀 이따가 또 복습을 해주겠지만 이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에 따른 시각 이미지들이 효과가 달라. 말하자면 풀샷이 있고 숏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찍었을 때 느낌이 어때? 효과가 뭐야? 조금 찍으면 효과가 뭐야? 멀리서 찍으면 효과가 뭐야?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그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복합 양식성을 가지는 영상 매체의 두 번째 요소는 청각적 요소예요. 그럼 청각적 요소 땡땡 써봐. 뭐라고? 내레이션. 내레이션이 이게 혼자 말하는 거야. 화면 밖에서 얘기하는 거야. 기억해야 돼. 내레이션이 뭐지? 알아야 풀 수 있어.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어. 내레이션, 화면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두 번째, 대사. 그죠? 인물들이. 아니, 영상 매체니까 인물이 나오면 영상에서 말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대사. 그리고 배경음악. 왜냐하면 청각적 요소니까 배경음악. 그리고 효과음. 탁! 이런 것들도 효과음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는 풍자에 대해서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얘가 복합 양식성을 가진 영상 매체다 보니까 시각적 요소 뭐, 청각적 요소 뭐 이렇게 나온다. 연결 두고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 빠르게 정리하느라 짧게 찍고 있기 때문에 못 읽어. 자, 하지만 내용 여러분이 알고 있겠죠? 자, 내용은 슈퍼 달팽이야. 그죠? 어떤 마을에 주인공인 류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떤 그 건물이 들어서서 뭔가 사람이 오래 사는 비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었나 봐. 근데 거기에서 주인공 류이에게 발견된 달팽이가 한 마리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달팽이를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장어 영감이 잡아먹으려고 해. 그쵸? 그 얘기가 가장 주된 얘기야. 그러면서 장어 영감이 자기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인 달팽이를 삶아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지.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 잡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이 하나도 효과를 보지 못하죠. 그치? 결국은 달팽이를 먹지 못했어. 오히려 장어 영감이 이제 콩구녕이 나는 거지. 여기서 풍자가 나오는 거야. 자, 풍자가 뭔데? 풍자는 개념이 뭐였어? 조금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야. 애둘러서 비판하고 싶고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걸 너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웃기게 표현하는 거야. 그걸 풍자라고 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를 읽어주면 인물의 부정적인 면이나 사회의 부조리는 좀 잘못된 거, 그치? 사회의 부조리를 애둘러 비판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법을 풍자라고 해. 오케이? 그러니까 풍자는 그런 건데 4-2에서 어떻게 풍자가 되고 있다?
장어 영감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풍자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상한 행동들이 나와 어디에서 나오냐면 달팽이를 잡아먹으려고 그 가족들이 와서 달팽이를 깨뜨리려고 노력하는, 근데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풍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190쪽부터 193쪽을 쭉 읽다가 보면 달팽이를 깨려는 인물들의 행동들이 나와 덩치가 크고 우람한 팔뚝을 가진 둘째 사위가 망치로 내리쳤고 또 첫째 사위도 도끼로 내리쳤는데 깨지지 않고 부셔지지 않고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행동을 한 사람들이 뭐 허리를 다친다든지 뭐 앞차기도 부서진다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우스꽝스럽게 오히려 만드는 거.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풍자가 나온다라고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풍자가 나타나는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아까는 첫 번째 장면은 사위들과 그 앞차기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달팽이를 부시려고 깨뜨리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게 풍자고, 두 번째 풍자의 장면은 장어 영감의 장면이야. 장어 영감이 직접 막 아궁이에다가 달팽이 넣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하지만 그 영감 행동도 역시 성공하지 못했어. 오히려 이제 다 익은 줄 알았던 달팽이가 푹 튀어나와가지고 장어 영감을 뜨겁게 만든 이런 장면들이 얼굴에 오히려 화상을 입는 장면이 풍자적인 장면이다라고 기억하는 거야. 여기 시험에 나와. 됐어. 자, 그럼 이제 풍자가 끝났어. 그럼 이번엔 얘가 복합 양식성을 가진 영상 매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죠. 자, 다시 복습해보자. 시험에 꼭 나와. 어디에 있냐? 우리 교과서 199쪽을 봐보세요. 그럼 199쪽에 나와 있는 거가 드디어 풍자가 쓰인 영상 매체를 감상하고 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시각적 요소 뭐 있고 청각적 요소 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외워야 돼. 시각적 요소에는 시각 이미지, 그 다음에 자막 이런 거 있고, 청각적 요소에는 내레이션, 대사, 배경음악 같은 거 있다.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학습활동 200쪽을 보세요. 자, 교과서 200쪽에 보면 아까 선생님이 소개했던 것처럼 시각적 요소인 카메라의 거리가 각각의 효과가 다르다고 했죠. 그거 외워야 돼. 그대로 시험에 나올 거야. 외우세요. 자, 첫 번째 멀다에서 가깝다로 갈수록, 자, 일단 멀 때는 그 밑에 사진 밑에 효과가 나와 있죠. 별표, 대상의 전체 모습과 배경을 함께 보여준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진의 거리는, 카메라의 거리는 멀리 하여 찍은 것에 비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그죠? 대상을 좀 더 두드러지게. 그리고 가깝다 쪽에 갔을 때 마지막 사진 보면 그 카메라의 거리, 가까울 때의 효과는 대상의 작은 특징도 담을 수 있다. 요거 외워야 돼. 거기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각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것도 외우는 거야. 자,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첫 번째 효과, 사진 첫 번째에 나오죠. 교과서. 대상을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할 수 있어서 대상을 위험 있게 느끼게 하거나 대상의 움직임을 강조한다. 두 번째 있는 사진, 즉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다.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거 사람마다 느낌과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이래. 아니야.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와. 두 번째 사진이 나오면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주는 사진의 효과는, 카메라의 각도 효과는 뭐냐? 대상을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대상을 작게 느끼게 하거나 배경을 포함하여 전체를 조망하는 효과가 있다. 그대로 외우면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청각에다가 밑줄 쳐야죠. 청각적 요소, 대사, 내레이션, 또 배경음악, 효과음 기억해야 돼. 그럼 뭐가 효과냐? 그죠? 그러면 대사, 내레이션은 설명을 전달할 때, 배경음악, 효과음은 분위기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마지막, 자, 교과서 201쪽으로 가면서 의도라고 써보세요. 의도. 자, 이렇게 어떤 의도로 표현했느냐, 무슨 의도가 들어갔느냐, 즉 이렇게 각도나 어떤 거리나 이거 전부 다 제작자의 의도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어주면 100점 맞을 수 있다. 알겠죠? 여기